자, 모형식의 기본 구조는 어떻게 된다?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지. 자, 앞에 목적격 보호가 없을 때까지는 몇 형식하고 똑같아요? 3형식과 똑같은데 이 3형식 목적어에 대한 설명이 추가로 들어가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자, 목적격 보호는 무슨 품사가 주를 이룰까요? 우리 주격 보호 생각해보면 알죠? 명사나 형용사가 주를 이룬단 말이죠. 보호니까 똑같아요. 그런데 요 둘의 관계가 마치 무슨 관계와 비슷하다? 주어와 동사. 다시 말해서 이걸 이 형식으로 바꾸면 조금 해석 비슷하게 될 수도 있고, 하여튼 동사가 관계처럼 해석해도 상관이 없다. 특히 투부정사일 때. 그런데 그거를 선생님이 좀 정리를 해줄게요. 여러분이 categorize 해가지고 그걸 정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첫 번째는 주어 동사,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가 그냥 어떤 형태인 경우? 단순히 그냥 나열돼 있어. 그냥 이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나 명사 같은 게 나열돼 있는 형태. 자,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어떤 형태? to 부정사인 형태.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무슨 형태? 동사 원형의 형태. 이렇게 세 가지로 일단은 알고 있으면 되거든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생각해 봅시다. 오형식은 시험 문제에 어떤 포인트로 나올까요? 딱 봐도 알겠죠? 뭐 때문에 시험 문제 낼까요? 목적격 보호가 어떤 형태인지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야. 그러니까 오형식은 이 동사가 쓰였을 때 목적격 보호가 어떤 형태인지를 아는 게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단순 나열되는 형태로 나오는 이 동사 있죠. 오형식 동사는 요런 애들이 있거든요. 요거를 선생님이 외울 수 있게 조금 도와줄 테니까 나는 도와주는 거죠. 결국 여러분이 외워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일단 부모님이 자, 여러분을 뱃속에 가졌어. 자, 그러면은 여러분의 이름에 대해서 생각하겠죠. 그렇죠? 생각하고 인지하겠죠. 여러분을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름을 어떻게 해주겠어요? 이름을 지어주죠. 그리고 태어나면 이름을 불러주죠. 그래서 우리를 딸로 아들로 선출했다고 합시다. 선택 말고 선출했어요. 우리를 뭘로 했다고? 딸로 아들로 선출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딸로 아들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유지해준다. 그래서 요런 애들은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 think는 believe는 쉽죠. 근데 요 뒤에 두 개는 꼭 외워야 돼. 뭐 있어요? consider이랑 find. 여러분이 아는 find 찾다 발견하다는 중학교 때까지는 해석이 많이 쓰이죠. 그런데 고등학교 때는 오형식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무슨 뜻을 꼭 알아야 된다? find 생각하다 알게 되다. 요런 애들은 think A, B, consider A, B, find A, B 이런 형태로 나열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밑에 것도 마찬가지겠네. make A, B, name A, B, call A, B, elect A, B, keep A, B, leave A, B 이런 식으로 나열된다는 거야. 목적어, 목적보호가. 예를 들어 봅시다. 나는 그 사람이 나이스하다고 생각해 라고 하면은 중학교 학생들은 뭐라고 영작해요? I think that he is nice 이렇게 영작을 하겠죠. 그건 몇 형식이에요? I think that he is nice 이건 몇 형식이에요? 3형식이죠. 나는 생각한다 이것을. 그죠? 이 명사절로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한다. 그래서 3형식이죠. 그런데 5형식으로 말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 I think 자, 목적어 그를 him 그가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는 거야? nice 이렇게 쓴다는 거야. 그럼 뭐라고? 여러분 말로 해보세요. 나는 걔가 멋지다고 생각해. I think him nice 이렇게 쓰는 게 익숙해져야 돼요. 5형식이 여러분한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목적격 보호가 무슨 품사가 온다고 했으면 얘기해줬죠? 아까? 명사나 형용사가 온다고 했죠. 그래서 형용사가 온 형태죠. 알겠어요? 자, 그러면 think는 쉬우니까 우리 consider이나 find 한번 생각해 써보세요. 나는 걔가 nice하다라고 여겨. 생각해. 어떻게 해야 돼? 말로 뱉어보세요. I consider him nice. 나는 그가 nice하다고 생각해. 어떻게? I find him nice. find him nice.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돼요. 자, 근데 여기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여기 사실은 생략된 게 있어요, 여러분. I think him to be nice인데 to be는 생략하고 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 to be랑 연결이 되긴 해요. consider도 마찬가지다. 나는 I consider him 뭐 foolish, silly, 뭐 nice 어떻게 상관없는데 여기에 뭐가 생략될 수 있다고요? to be nice. 근데 consider는 하나 더 써도 돼요. as를 써도 돼요.
얘를 이거로 여긴다 이런 뜻으로. 근데 얘는 그러니까 consider는 봐봐 세 가지가 가능하죠. 안 써도 되죠. 그리고 to be를 써도 되죠. as를 써도 되죠. 그래서 이게 특이해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가끔 어떤 거랑 비교돼서 어떤 문제로 나오냐면 regard라는 뜻 알아요? A를 B라고 여기다. regard는 A as B로 외우죠. 그래서 얘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as가 있어야 돼요. regard는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consider는 어떻다 여러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알겠죠? 요 차이가 좀 있어요. 자, 어쨌든 다시 consider로 돌아가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단순 나열 형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뒤에 거 해볼까요? 우리 남동생이 나를 화나겠다면 my bro 어떻게 해야 돼요? made me angry 하면은 내가 화난 거죠. 그래서 얘를 이 형식으로 바꿔봐. 이 형식으로. 그럼 어떻게 돼? I am angry. 그래서 이 형식의 주어와 주격보호처럼 목적어 문적보호 관계가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이때는 형용사가 쓰였잖아요. 보호로. 그러면 명사가 쓰인 거 해볼까? 우리 엄마는 나를 의사로 키웠어, 만들었어 하면은 My mom made me a doctor 하면은 내가 닥터인 거죠. I am a doctor인 거죠. 맞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보호 자리에 뭐가 왔어요? 명사가 왔죠.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형태로 지금 얘네들을 이 동사들을 어떤 오형식 동사로 분류해 놓은 거예요? 목적어 목적 보호를 그냥 나열한 형태로 쓰일 수 있는 아이들이라고 분류해 놓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 남자친구는 나를 baby 자기야 라고 불렀어 하면 영어로 어떻게 해요? 불러준다 이렇게 하면 My boyfriend calls me baby 자기야 라고 부른다. 그죠? 그러면 이럴 때 내가 바로 뭐예요? baby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둘의 관계가 목적어 보호가 그냥 나열된 형태다 이 얘기예요.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텀을 우리 반 그 president로 뽑았어 하면은 we elected Tom 하고 나열하는 형태죠. elect는 목적어 목적보를 나열하는 거니까 뭘 쓰면 돼요? The president of our class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적어 목적만 나열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볼까요? keep, leave 같은 경우는 자, keep 문을 좀 열어도 자꾸 닫지 말고 더워 죽겠어 하면은 뭐라고 해야 돼요? keep the door 그렇죠. open. 이때는 open 쓰면 돼. 왜 그런지 알아요? open은 형용사도 되고 동사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열린이란 뜻이 돼요. open minded 할 때 open. 그래서 그냥 open 쓰면 돼요. 닫아도 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keep the door closed. 이거는 동사로 close는 동사기 때문에 ed를 붙였어야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shut. 여러분 셔터가 뭔지 한국말 알죠? 이렇게 셔터 내린다 그러죠? 셔트가 닫다는 뜻, shut the mouth 할 때 그러니까 shut은 똑같이 변함이 똑같잖아요. shut. 그래서 뭐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문 좀 닫아도 뭐라고 한대요? keep the door shut 이렇게. 그래서 door이 어떤 상태로? 닫힌 상태로. 이 얘네들은 품사가 뭐예요 다? 형용사나 과거 분사도 지금. 분사는 형용사나 마찬가지니까 결국은 어떤 형태예요? 이렇게 단순히 나열된 형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요거를 외워주면 제일 좋겠네요. 그죠? 오형식 동사들 뭐뭐 있다고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제일 처음에 부모님이 우리를 뱃속에서 뭘 해요? 생각의 동사 뭐 있어요? 생각부터 해보자. 생각하고 그 이름을 어떻게 줘요? 이제 이름을 만들어주죠. 지어주죠. 그 다음에 지어준 다음에 우리 이름을 어떻게 했어요? 불러주죠. 불러주고 나서 우리를 아들, 딸로 뭘 했다? 선출했어요. 그리고 아들, 딸로 계속 우리를 유지한다. 이렇게 외워줍시다. 자, 그러면 생각한다 동사 뭐뭐 있었어요? 오형식 생각 동사들. think, believe 말고 뭐 있었어요? consider, find. 기억나요? find의 뜻 꼭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 생각한 다음에 이름을 만들어줬죠. 뭐예요? make a B나 name a B. 그죠? 그 다음에 이름을 어떻게 했어요? 만들었으니까 불러주죠. call a B. 그 다음에 이름을 우리를 딸로 어떻게 했다? 선출했다. elect a B. 기억나요? elect a B. 그 다음에 우리를 아들 딸로 a, b로 유지한다. 유지 동사 두 가지 뭐였어요? 오형식 유지 동사. keep a B, leave a B. 그래서 난 좀 혼자 좀 내보내도 영어로 뭐라고 해요? leave me alone. 이게 형용사죠. 혼자 있는, 홀로 있는. 그죠? 그래서 형용사를 이렇게 나열한다. leave를 써서 문을 써도 돼. 문 좀 열어도 leave the door open.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유지동사. 이게 몇 형식인지를 보고 딱 판단할 수 있어야 되니까 미리 외워두면 편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왜 이렇게까지 하냐면 보통 이렇게만 그냥 말하고 넘어가면 쉽지만 여러분이 외워야 되니까 선생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여러분 선생님이 도와줬으니까 그 다음 여러분이 몫이야. 반복해서 여러분 걸 만들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무슨 형태가 있어요? 두 번째 형태는 목적격 보호가 나열이 아니라 그냥 to 부정사로 쓰는 어떤 행위를 하게 되는 목적어 어떤 행위를. 그래서 to 부정사 역시 문장 성분을 따지면 뭐라고 이 자리가 목적격 보호 자리. 그래서 선생님이 막 우리 독해하면서 to 부정사 나왔네 하면서 이거 몇 형식이지 물어봤던 기억나요? 그런 동사 뭐뭐 있었어요? tell, want, allow 뭐 이런 애들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오늘 한번 정리를 한번 제대로 해봅시다. to 부정사 쓰는 애들. 요즘 선생님이 최근에 만든 자료는 요거 조금 더 업데이트를 하긴 했는데요, 여러분. 자, force A to 부정사 하면 뜻이 뭘까요? A한테 뭐 하라고, 이 A가 목적어잖아요. 목적어 보고 이거 하라고 강요하고 시키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억지로 시키는 거죠. 사역동사에 뭐하고 비슷해요? make하고 비슷해요. 자, 그 다음에 allow는 뜻이 뭐예요? A to 부정사 써서 A가 이 행위를 하도록 허락해 주는 거죠. 뭐하고 똑같아요? let. 맞죠? 자, ask A to 부정사 하면은 A 보고 이거 하라고 요청하고 부탁하는 거죠. 뭐하고 똑같아요? have. 그러면 앞에 어떤 동사를 쓰냐에 따라서 뒤에 목적격 보고 달라지겠네요? 맞죠? 그게 핵심이야. 그게 시험에 나온다고요. 일단 뒤에 것도 봅시다. tell A to 부정사 하면은요. tell A to 부정사 무슨 뜻이에요? A가 이 행위를 하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뭐처럼 지금 계속 해석하고 있어요. 주어 동사처럼 하고 있는 거야. 목적어 이 행위를 하니까. 그러면 want A to 부정사는 야, 너 보고 공부 좀 하라 하기를 원하는 거야. 얘가 목적어 같은 행위를 하기를. 그거를 뭐라고 표현한다? 뒤에 to 부정사 형태로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to 부정사가 오면 얘가 몇 형식인 거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5형식이구나. 그럼 expect A to 부정사는요? A가 주어처럼 해석하는 거야. 이 행위를 하기를 기대하는 거야. encourage A to 부정사 하면은 A가 이 행위를 하기를 격려 권하거나 안 좋은 뜻으로는 부추기거나. 자, 그 다음에 motivate A to 부정사 하면은 A가 이 행위를 하도록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고, enable A to 부정사 하면은 A가 이 행위를 하는 걸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enable하고 allow는 나중에 보면 거의 해석이 비슷하게 될 때가 많아요. allow가 사람이면 허락해주는 거죠. 근데 주어가 사람이 아니면 어떤 뜻으로 해석하는 게 좋다? 하게 해준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준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to 동사가 아닌 무슨 형태? to가 없는 동사 원형을 쓰는 형태가 있는데 걔네들은 두 가지 크게 종류가 있어요. 무슨 동사와 무슨 동사? 사역동사와 지각동사가 있다. 사역동사 세 가지 뭐 있어요? make, have, let. 지각동사는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보고, 듣고, 느끼다 이렇게 외우세요. 알겠죠? 지각동사는 보고, 듣고, 느낀다. 이렇게 외웁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한번 봅시다. have 같은 걸로 볼게요. I had my watch stolen this morning. 이거 해석해 볼래요? 나는 오늘 아침에 내 시계를 도난당했다 이런 말이죠. 근데 이거는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밑에 보세요. I had her wife sing a song. 나는 그녀의 와이프에게 그녀의 와이프 이상한데 그의 와이프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녀의 와이프가 있을 수 없잖아. 진짜 오리네. His wife, 그의 와이프에게 뭐 하라고 부탁드렸어요? 노래하도록 부탁드렸죠. 자, 이 위에 1번 문장과 2번 문장의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차이가 뭐예요? 위에 거는 목적어, 목적격 보호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이죠. 밑에 거는 능동이죠. 아내가 노래를 부르는 거고 위에는 시계가 도난을 당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5형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포인트가 이 목적어, 목적격 보호 관계가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판단하는 거죠. 그게 특히 사역동사와 지각동사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또 한 가지로 더 파고 들어봅시다. 이때 head라는 게요, 여러분, 이렇게 당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1번처럼 2번처럼 어떤 의미도 있다, 여러분. 사역동사로서 have가 시켰다기보다 이때는 어떤 의미야? 요청하거나 부탁한다는 의미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머리를 깎거나
시계를 수리하거나 뭐 컴퓨터를 수리하거나 이런 의미는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 어때요? 어디 가게에 가가지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한국말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나는 머리를 깎았어 할 때 영어로 뭐라고 해야 돼요? I had를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my hair, 그 다음 어떻게 돼요? cut. 이때 cut은 뭐예요? pp죠. 그 다음에 나 머리 염색했어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I had my hair를 빠졌네요, 선생님이. My hair cut. 염색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I had my hair colored. 요즘은 colored 많이 쓰고 옛날 책을 보면은 dyed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아주 옛날식 표현이고요. 염색했다 colored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와 얘의 관계가 어때요? 목적어 목적어 관계가 수동 관계니까 pp를 써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렇게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잘랐다는 한국말은 그냥 머리 잘랐다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영어로 표현할 때는 내가 자른 게 아니니까 머리를 잘리도록 부탁을 한 거예요. 요청을 한 거예요. 이때 메이드를 해버리면 완전 의미가 달라지죠. 맞죠? 자, 그러면 요거를 예를 들어서 나는 컴퓨터 수리를 했어 하면 어떻게 돼? 한국 사람들이 수리했다는 얘기는 내가 했단 말 아니잖아요, 보통. 그렇죠. 그럼 뭐라고 해야 돼? I had my computer fixed, repaired. 뭐 이렇게 쓰겠죠. 그럼 컴퓨터가 수리된 거니까 목적 수동이니까 그죠?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 여기 해봅시다. My computer가 아니라 the mechanic이라고 해볼까요? 그 수리공이 목적어가 됐어요. 그럼 뒤에 어떻게 쓸래요? 수리공이 수리하도록 요청했다면 I had the mechanic fix my computer이 되겠죠. 자, 위에 거와 문장과 아래 문장의 차이를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차이가 있어요? 둘 다 몇 형식이야? 5형식이죠. 그런데 밑에 거는 위에 거는 mechanic이 어떤 관계야? 능동적으로 수리를 하도록 요청한 거니까 동사 원형을 썼고요. 밑에 거는 컴퓨터가 수리되는 거니까 PP 수동의 관계니까 PP를 썼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1번 위에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을 had 대신에 같은 5형식 동사인 ask를 쓰면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요거를 ask를 써서 바꾸면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ask를 써보세요. I asked the mechanic. 어떻게 써야 돼요? ask라는 5형식 동사를 썼어요. to를 써야 되죠. 이때 차이가. to fix my computer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왜? ask는 같은 5형식이지만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뭐가 온다? to를 온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핵심 알겠죠? 시험에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fix를 쓸 거냐? to fix를 쓸 거냐? 뭐가 결정해요? 5형식 동사가 결정하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면 선생님 그거 기억나요, 여러분? 5형식 동사를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be, pp, to가 된다는 거 기억나요? 그러면 얘를 5형식으로 바꿔보세요. 수동태로 바꿔보세요. 이 문장을 수동태로 바꿔보세요. The mechanic 과거예요. Was asked to fix my car, my computer 이렇게 되겠죠. 그게 뭐가 나와요? be, pp, to. 그쵸? 자, 여기서 question 하나 내볼게요. 요거 수동태 될까요? 안 될까요? 요거. 수동태 돼요? 안 돼요? 헤드가 사역동사죠, 여러분. 사역동사 make, have, let 중에 수동태가 가능한 건 하나밖에 없어. 뭘까? make만 뭐가 가능하다? 수동태 가능해요. have랑 let은 뭐가 안 된다? 수동태 안 돼. 애초에 그러니까 수동태 불가능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make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활용해서 만들어 봅시다. make만 수동태 가능해요. 자, make를 활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make 수동태 make. 자, 우리 아빠가 나한테 설거지 시켰어. 이렇게 하면 My dad made me
뭐라고 해야 돼? Do the dishes 혹은 wash the dishes.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made 오형식 동사, 사역동사를 썼으니까 뒤에 뭐 목적격 보고가 중요하겠죠. 뭐가 왔어요? 동사 원형이 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죠. 그런데 이 동사 원형을 원래 뭐라고 부르는 줄 알아요, 여러분? 원형 부정사라고 불러요. 왜 원형 부정사라고 부를까요? 얘를 원래는 오형식에 다 뭘 써요, 원래? 투명 쓰죠. 근데 얘는 지금 원형을 취하고 있지만 원래는 뭐였다는 거야? 부정사였다는 거야. 그럼 그게 언제 살아나냐? 수동태로 바꿔봅시다. 요거 수동태로 바꿔보세요. 목적 앞으로 나가니까 I was made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To wash the dishes 이렇게 된다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오형식을 수동태로 바꾸니까 뭐가 남아요? be ppt가 남죠. 그러면 여러분이 뭐가 익숙해야 돼? be made to 여기 익숙해야 돼. 이게 be made 다음에 그냥 wash 쓰면 이상하겠죠. 동사가 그냥 나오면. 그래서 뭐가 살아난다? to가 살아난다. 그래서 오형식 수동태 바꾸면 be pp2인 거예요. 이런 거는 여러분 한 번 들어서 알 수 있을까요? 아니죠. 독해를 할 때 선생님이 자꾸 포인트를 잡아줄 거니까 그때 익히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make에 해당하는 일반 오형식 동사 우리 선생님은 2번을 일반 오형식 동사라고 부르거든요. 뭐가 있었어요? 여기에 상응하는 동사가 force 있죠. force를 가지고 요걸 한번 바꿔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My dad forced me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To wash the dishes죠. 그러니까 같은 의미를 쓰더라도 force를 쓰느냐 make를 쓰느냐에 따라서 뒤에가 달라지죠. 목적 보호가. 이게 핵심 포인트야. 그럼 얘를 수동태로 바꿔보세요. 어떻게 돼요? I was forced 그 다음 어떻게 돼요? To wash the dishes. 수동태 하니까 어때요? 지금 형태가? 똑같죠? BPP2 똑같잖아. 그러니까 force를 꼭 강요하다라고 해석 안 해도 되는 거야. 어떤 의미로 해석하면 될까? 나는 I was forced to wash the dishes. 나는 어쩔 수 없이 설거지했어. 시켜서 설거지했어.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 꼭 강요했다 이렇게 해석을 안 해도 돼. 그 느낌을 주려고 강요하다라고 배우지만 여러분 실제로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뭐 했어.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forced smile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forced smile. forced smile. 이게 뭐야? 비슷해. 가짜 웃음이야. 그걸 조금 더 무슨 웃음이라고 해? 맞는 말이야, 민서야? 그렇게 해도 돼? 우리 웃음이 안 나는데 웃는 걸 무슨 웃음이라고 해? 억지 웃음이라고 하지. 이게 지금 선생님이 패러프레이징 한 거예요. 이거를 강요된 웃음이라고 하면 너무 어색하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여러분 be forced to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수동태가 되면 뭐가 된다? be asked to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수동태 가기 전에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 이런 거 가지고 몇 개를 테일 해보자. 테일 진짜 많이 쓰죠. 야, 엄마가 나한테 숙제하라고 했어. 우리 요즘 보통 이제 주말에 숙제할 게 있는데 하기 싫어서 막 안 하고 있는데 엄마가 또 숙제하라고 하잖아요. 자, 그 엄마가 딱 진짜 현실이죠. 자, 엄마가 나한테 숙제하라고 했어요. 영어로 해봐. My mom told me to do my homework.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told me to 몇 형식이라고요? 5형식이란 말이야. 자, 이거 한번 해보세요. 내가 숙제하라고 했지. 영어로 뭐라고요? 해봐. I told you to do your homework. to study.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야, 나는 네가 너 공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좀 쉬면 좋겠어. Take a rest 좀 하면 좋겠어. 영어로 어떻게 해? I want you 너가 어떻게 해? To take a rest. 이런 식으로. 야, 너 잠 안 자고 계속 공부하는 거야. 뭐라고 하는 거야. 잠 좀 자. Go to bed 써보세요. 난 너가 잠 좀 잤으면 좋겠어. I want you to go to bed. 뭐라고요? I want you to go to bed. 이렇게 쓰면 되겠죠. 야, 내가 자러 가랬지. 자라 했지. 영어로 어떻게 해요? 아니, said 말고요. 여기 I told you to go to bed. 뭐라고요? I told you to go to bed. 왜냐면 나중에 화법할 때 배우는데 say는 어떤 거냐면 그 말을 그대로 따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I said go to bed. 명령법 그대로 쓰는 게 그 직접 화법이고요. 얘는 지금 간접 화법으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해볼까요? My body, touch my body. 내 몸에 손대지 말라 했지. 영어로 어떻게 돼요? I told you 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거 어떻게 돼? Not to touch my body. 그래서 문법으로 배울 때 이렇게 하잖아. 투부정사의 부정은 앞에 not을 붙인다. 이렇게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로 해보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내 몸에 손대지 말랬지. 영어로 어떻게 한다고요?
I told you not to my body, not to touch my body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그 TV 보지 말랬지 영어로 어떻게 해야 돼요? I told you not to watch TV 이렇게 실제 계속 써봐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을. 그래서 그런 게 몇 형식이라고 지금 이런 애들이 5형식이라고 알겠죠? 그래서 이거 나중에 좀 적용해 봅시다. 지각동사 부분 한번 조금 살펴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5형식을 조금 많이 하고 있는데 다음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5형식 일단 오늘 최대한 해봅시다. 일단 시간이 얘네 11월이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해볼게요. 자, 지각동사는 여러분 똑같이 동사 원형, 목적어와 목적어 보호관계가 능동이면 지각동사, 사역동사 마찬가지로 뭘 쓴다고요? 동사 원형. 근데 얘는 하나를 더 쓸 수 있어. 뭘 쓸 수 있어요? 분사를 써도 돼요. 왜? 그 동작이 진행되고 있을 때 느낌을 살려주고 싶으면 수동이면 마찬가지로 뭘 써도 돼요? PP를 쓴다.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선생님이 지금 이론만 전달했잖아요. 여러분한테. 이 이론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예를 들어서 나는 수지가 택시 타는 걸 봤어. 봤다. 무슨 동사야? 지각 동사죠. 이때 왜 5형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난 수지를 봤다 하면 몇 형식이에요? 3형식이 끝나는데 수지가 어떤 행위를 했죠. 뒤에 무슨 행위를 했어요? 택시 타는 행위를 했잖아. 그러면 그 행위가 더 목적어에 대한 어떤 행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몇 형식이라고요? 5형식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때 경우를 생각해봐. 택시 타서 가는 거 쭉 다 지켜볼 수 있죠. 그럼 그 동작을 쭉 다 봤잖아. 그럴 때는 동사 원형을 쓰면 돼요. 근데 나도 차 타고 가면서 저 수지가 택시 타는 걸 잠깐 봤어. 그 동작 진행되고 있을 때. 그럴 때 뭘 써준다? ing. 그래서 그 진행되는 동작을 더 강조해 줄 때 쓰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take taxi를 써서 take taxi 혹은 뭐 get in the taxi 다 괜찮지만 take taxi를 써서 한번 해보세요. 나는 수지가 택시 타는 거 봤어. I saw 수지. 그 다음에 다 봤으면 뭐라고 한다고요? take a taxi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take 것도 되고 그 다음에 그 동작을 강조하고 싶으면 뭘 쓸 수 있다? I saw 수지 taking a taxi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나는 내 남동생이 노래 부르는 걸 들었어. I heard my bro까지 쓰면은 3형식이죠. 근데 얘가 어떤 행위를 했어. 노래 부르는 거 들었어. 그럼 뭐라 해야 돼? I heard my bro sing a song. 노래 부르는 거 다 들었어. 짜증나 죽겠네. 근데 노래 부르고 있는 중간 강조하고 싶으면 I heard my bro singing a song 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볼까? 나는 우리 선생님이 내 이름 부르는 걸 들었어. I heard my teacher까지 쓰면은 3형식인데 이 teacher이 뭐 했다고요? 내 이름 부르는 걸 들었어.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어요? call 혹은 calling my name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이해됐나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근데 난 내 이름이 불리는 걸 들었어 하면은 뭐라고 할까요? 난 내 이름을 들었어. I heard my name. 내 이름이 어떻게 되는 걸 들었어요? 불리는 걸. 영어로. called. 그렇지. called. 그 다음에 누구에 의해서? by 누구에 의해서. 중요하지 않으니까 생략. 요거를 한번 여러분이 수동태로 바꿔보세요. 바꿔볼게요. 어떻게 돼요? 수지 was seen이죠. 자, 그 다음이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예요. 이거 어떻게 바꿀? 1번. 선생님이 이미 답은 아까 줬어요. 그렇지. 5형식이잖아. 그럼 뭐 해야 한다고? To take a taxi. 5형식은 아까 어떻게 바뀐다고요? be, pp2 이렇게 바뀐다고 했죠. 자, 그러면 밑에 건 어떻게 바꿀까? 2번은 수지 was see는 똑같죠. 그 다음 얘는 어때요? ing니까 동사가 아니니까 그대로 써도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taking a taxi 그대로 쓰면 돼요. 알겠죠? 얘가 좀 특이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냐? 수지는 택시 타고 가는 거를 보여줬다면 말이 이상하잖아. 능동을 해석을 하든지 아니면 수동으로는 그냥 목격됐다 이런 식으로 정도 해석을 해주면 돼요. 목격됐다 이 정도로. 알겠죠? 그래서 be seen to 이렇게 쓸 수 있거나 be seen ing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5형식에 자주 나오는 시험에 나왔는데 여러분이 5형식인지 잘 모르는 동사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notice 이거죠. notice 뜻이 뭐예요? 알아차리다, 눈치채야 되죠. 그래서 목적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내가 알아차렸다. 그래서 보고 듣고 느끼고에 뭐도 포함되어 있다. 어떤 동사도 notice 같은 것도 포함된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네요. 뭐 있어요?
perceive 이런 동사도 있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것도 한번 적용해 봅시다. 나는 어떤 그 벌레, 버그 한 마리가 내 등에서 기어가는 거를 느꼈어. 어떻게 영어로 할 수 있어요? felt를 써서 I was 아니고 I felt. 자, 느꼈어요. 오형식 동사. 뭐가 벌레 한 마리가 a bug. 얘가 능동적으로 기어가는 거죠. crawl이라는 동사 한번 써볼까요? crawl 혹은 crawling 내 등에서 on my back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I felt the bug crawling on my back. 이때 crawl 써도 되고 crawling이 되지만 느낌을 살려주고 싶으면 crawling이 더 좋겠죠. 그죠? 자, 그리고 뭘 알려주고 싶었냐? 요거 두 개를 합시다. 요거 두 개. 뭐가 있냐면 여기 준사역 동사랑 get만 하면 이제 다 됐어요. 자, 요거 한번 봅시다. help는 여러분 알죠? 이거 뭐라고 부른다고요? help를? 준사역 동사라고 불러요. 준사역 동사라고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준사역. 그럼 사역 동사로 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 동사에 준한다는 거죠. 준한다. 그러니까 원래는 몇 형식으로 몇 번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오형식 동사처럼 쓰이는데 뭐처럼도 쓸 수 있다. 사역 동사에 준해서 동사 원형도 쓸 수 있다. 그래서 뭐가 다 가능하다? 목적어 보자리가 to 부정사 써도 되고 동사 원형을 다 써도 된다. 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get은요. 일반적으로 능동일 때는 몇 번에 속해요? to를 쓰니까. 사람이 to 하는 거니까. 2번에 속하죠. 2번에. 근데 의미가 오형식일 때는 의미가 뭐라는 거예요? 뭐처럼 쓰인다? 사역의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get을 사역 동사로 넣는 사람도 있긴 해요. 알겠죠? 근데 의미는 사역인데 몇 번처럼 쓰인다? 2번처럼 쓰인다. 그래서 아까 나 머리 잘라서 할 때 I had my hair cut도 되지만 뭐도 써도 된다? I got my hair cut. 이렇게 사물일 때 PP 똑같이 써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had 아까 the mechanic 있잖아요. the mechanic. mechanic이 fix 했다고 하면 had는 뭘 썼어요? the mechanic? 그냥 fix 바로 썼죠. 여러분 이걸 제가 구별해서 써줄게요. 이렇게 쓰면 여러분 헷갈릴 것 같으니까. I had the mechanic fix my computer.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근데 이거를 got을 쓰면 어떻게 돼요? got the mechanic 어떻게 해야 돼요? get이 오형식으로 쓸 때는 일반 오형식처럼 쓰인다니까 뒤에 어떻게 돼야 돼요? to fix my computer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겠죠? get은 뭐라고 여러분? 사역의 의미로 오형식으로 쓸 수 있지만 뒤에 목적격 보고 뭐 쓴다고요? to 부정사 쓴다는 게 핵심이에요.